장윤석입니다. 자, 정부가 최근에 강남 아파트 값이 꿈틀거리면서 조금 상승하면서 그런 기미를 보이자 계속 상승을 한다면, 조금의 기미라도 보인다면 추가 규제를 하겠다고 계속 엄포를 놨었는데, 이제 규제 카드를 꺼내겠다 해서 정부에서 카드를 꺼냈죠. 그 카드가 바로 민간주택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고요. 고민 상담으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네, 오늘 판서를 통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를 미리서 안 해왔기 때문에 오늘 좀 중요한 이슈이기 때문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자, 먼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들어서는 배경이 뭐죠? 그 전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있죠?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있었죠, 기존에. 자,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는 자, 뭔가요? 말 그대로 정부의 땅입니다. 정부의 땅을 건설사한테 매각을 하죠. 이 건설사가 이제 분양을,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하는 게 바로 공공택지 분양인데, 여기는 예전에 이제 규제를 받았죠. 상한가의 어떤 그 규제를 받기 때문에, 특히 뭐 북일해 같은 경우 그래서 최근에 엄청난 경쟁률로 많이 몰려들고, 그 이유가 이제 공공택지는 분양가 상한제 규제를 받기 때문에 그만큼 저렴하게 아무래도 분양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많은 청약자들이 몰리는 경향이 있는데, 자, 민간택지는 이제 새롭게 나온 거죠. 이거는 이제 입법을 하지 않아도 되죠. 국회의원 뭐 전자투표를 해야 되고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시행령만 바로 바꿔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비교적 소홀하게 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자, 이게 민간택지는 말 그대로 이 공공택지가 아닌 택지입니다. 민간 땅입니다. 그래서 이 분양가 상한제를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를 꺼내 들었냐? 이제 주택 가격이 최근에 오른 것도 있지만 건설사들이 그동안 어땠죠? 허그죠. 이 허그.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사실상 9억 미만의 아파트들은 분양 보증을 해줘서 중간에 도산이 나더라도 여기 주택도시보증공사 책임을 지겠다 해서 이제 분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믿고서 이렇게 분양을 받는데, 자, 이걸 이제 사실상 이걸 받으려면 허그에 어떤 분양 승인을 받으면 그만큼 분양가가 사실상 규제가 되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간 거죠. 후분양. 자, 후분양으로 가면은 이걸 이제 후분양이라는 거는 건설이 약 70% 정도 이상 진행됐을 때 바로 분양 공고를 내서 분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크게 뭐 대출을 받지 않고 이런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진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후분양으로 가는데, 자, 후분양을 막기 위해서 바로 정부에서 꺼낸 카드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지금 9.13 대책에서, 작년 2018년 9.13 대책에서 재건축, 재개발에 대한 규제를 뭐 대출도 적게 되게 하고, 특히 뭐 조정 대상 지역, 뭐 투기 과열 지역, 투기 지역 다 대출이 적게 되고, 또 뭐 재건축은 조합 설립 이후부터 바로 조합원주의를 양도를 못하게 하고, 재개발은 관리처분 인가 이후부터 또 그 양도를 못하게 해서 사실상의 거의 지금 움직임이 별로 없는데,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재개발 재건축이 진행이 되지 않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죠? 만약에 분양가가 저렴해진다. 누가 좋고 누가 안 좋죠? 그렇죠. 대답을 하신 거죠? 그래서 제가 그렇죠 했는데, 맞아. 자, 재개발 재건축을 한다 그러면 조합원은요, 일반 아파트를 분양가를 높여서 그걸 사업비로 충당을 해서 본인도 추가 부담금을 적게 해야 사업이 빠르게 갈 수 있는 거고, 건설사도 분양가가 높아야 어쨌든 간에 조합하고 잘 무리 없이 진행이 되면서 본인도 이익을 취하는데, 그렇게 낮아진다고 한다면 건설사들도 사업성이 별로 없고 조합원도 사업성이 없기 때문에 쉽지 않다는 거죠.
그러면은 분양가가 낮다 그러면 우리가 일반 분양을 받는 분들, 특히 서울권 같은 경우는 이제 가점이 높은 분들은 이건 이제 로또 아파트가 되는 거죠. 예전에 MB 정부에서 뭐죠? 보금자리 주택. 아주 취지는 좋았죠.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서 최대 50% 이하까지 분양을 하겠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실패한 정책이 됐죠. 로또 아파트가 됐죠. 이것도 로또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크겠죠. 근데 사업성 자체가 없다고 한다면 공급이 어떻게 될까요? 적어질 수밖에 없겠죠.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죠.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 서울 시내권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신규 아파트에 대한 공급이 없어서 기존 아파트에 대한 수요, 또 상기 신도시를 어떤 외곽에 경기권에 계속 짓게 새롭게 많은 가구들을 계획을 발표를 해서 경기권에 있는 분들이 이제는 불안하니까 이제는 서울권으로 다시 들어가자. 똘똘한 채, 다시 한번 똘똘한 채 어떤 그 경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선호하는 경향이. 이제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정말 이제는 정말 기존 아파트 가격이 더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정부의 정책과의 바람과의 어떤 반대로 역효과가 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정책은 사업을 지연시켜서 기존 신규 아파트라든지 기존 아파트들 공급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떤 그런 많은 분들한테 아파트 공급이 지연된다, 적게 공급이 된다, 이런 어떤 심리적인 확신을 준다고 한다면 그 수요가 기다리지 않고 기존 아파트라든지 신규 지금 아파트에 바로 매수라든지 매매가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정부의 바람과는 계속 반대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간에 이제 이게 카드가 나온다고 한다면 우리가 여기에 대비해서 우리는 뭐죠? 우리 그 부동산 길라잡이는 정부의 정책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거를 판단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그런 프로가 아닙니다. 자, 정부가 이런 정책이 나왔을 때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지, 나는 어떤 방향으로 갈지, 그걸 예측을 하고 미리 움직이는 게 우리 프로의 강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 부동산 핫 이슈는요, 급하게 제가 판서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분양가,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지금부터 본격적인 상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